네, 공부 재밌죠? 방금 대답한 사람만 학교 갈 수 있고 대답 안 한 사람은 또 모르겠다. 자, 오늘 이제 부동산 시장 해요. 부동산 시장. 먼저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부동산 시장이야. 그러면서 한 장을 잠깐 넘겨보니까 54페이지를 보면요. 하단부에 조금 그나마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어요. 저 맨 밑에 54페이지 맨 밑에 파란색 표를 보니까 왼쪽은 완전 경쟁시장, 오른쪽은 부동산 시장의 불안전성. 혹시 이거 보이시죠? 자, 이건 이제 가지고 한번 할게요. 자,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시장은 부동산 시장이에요. 부동산 시장. 근데 이제 이 부동산 시장은 완전한 시장이 아니고 불완전한 시장이거든요. 불완전 시장이에요. 근데 우리 책에 보니까 왼쪽에 완전 경쟁 시장이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완전 경쟁 시장이 관심 있는 게 아니고 불완전한 이 부동산 시장이 관심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책을 본다, 어떤 경제학 서적을 본다 하더라도 불완전 시장이 뭐냐라고는 표현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되느냐면 완전 경쟁 시장의 조건이 하나도 충족되지 않은 게 현실의 불완전한 시장이다라고 이런 식의 접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걸 알려면 요걸 알아야지만이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요 두 놈을 가지고 비교를 시킬 텐데 우리 책에 보니까 일단 완전 경쟁시장 파트에 네 가지가 나왔어요. 네 가지가. 근데 점이 네 개가 있죠.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 보이시죠? 네 번째 점에 보니까 완전 경쟁시장은 정보의 대칭성이라고 나왔습니까? 자, 우리 앞으로 대칭 반대가 뭘까요? 비대칭. 그렇죠. 또 아주 똑똑해요. 그 용어가 나와서 살짝 한번 볼게요. A4 용지가 이렇게 있는데 A4 용지가 있는데 알파벳 U자를 이렇게 쓰는 거야. U자를 이렇게 딱 그래가지고 반 접으면 왼쪽 오른쪽이 정확하게 겹칩니까? 이걸 대칭이라고 그래. 뭘 아니야. 겹치지. 대칭이라고 그래요. 대칭. 대칭은 왼쪽 오른쪽 차이가 없이 똑같다. 이게 대칭이에요. 근데 만약에 A4 용지에다가 알파벳 L자를 쓴다. 반 접는다. 그럼 대칭이 돼야 안 돼요. 이게 바로 비대칭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한 용어가 아니고 대칭은 서로 똑같다. 이게 대칭이고 비대칭은 서로 똑같지 않다. 다르다. 이게 비대칭인데 지금 완전 경쟁 시장에 보니까 정보의 대칭성이란 말이 나왔죠. 근데 통상 이런 말을 쓰진 않아요. 정보의 완전 공개자. 완전 경쟁 시장은 완전 퍼펙트한 시장, 현실에 없는 이상적인 시장이거든요. 여기서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정보가 모든 사람에게 완전히 다 오픈돼 있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정보를 많이 알고 조금 알고 모르고 이런 게 없이 모든 사람이 모든 정보를 똑같이 알고 있다. 그래서 정보가 완전 공개돼 있다. 그걸 갖다 우리 책에다 지금 정보의 대칭성이라고 써줬어요. 이렇게. 아무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런데 우리 현실의 불안전한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를 모든 사람이 모든 내용을 완전히 똑같이 다 알고 있나요? 그렇지 않죠. 많이 아는 사람도 있고 조금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알고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정보가 완전히 알려져 있는 게 아니고 불완전한 거죠. 그러니까 정보가 완전하지 않고 불완전하다. 그러니까 대칭이다, 비대칭이다. 비대칭. 그래서 정보의 비대칭성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점을 보니까 동질적인 재화 이렇게 나왔죠. 동질적인 재화. 예. 완전 경쟁 시장은 똑같은 품질, 똑같은 종류의 똑같은 품질의 물건이 존재한대요. 분필, 요 분필하고 요 분필은 질이 똑같은 물건이죠. 맞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완전 경쟁 시장은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그냥 흘려 들으면 돼요. 일물일가란 것은 동일한 시점, 동일한 제품 및 서비스에 동일한 시장에서 동일한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를 대표할 수 있는 하나의 값이 나타날 수 있다. 자, 볼래요? K7이라는 자동차는 똑같은 품질의 물건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가격이 다 똑같죠. 그렇죠? 다음에 담배도 똑같은 물건이 있어. 그래서 광주에서 파는 담배든 서울에서 팔든 부산에서 팔든 똑같은 하나의 4,500원이라는 값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 재화는 이렇게 동질적이기 때문에 일물일가가 적용이 된다라고 하지만 부동산은 있잖아요. 부동산은 자 도로 옆에
1번 필지하고 2번 필지는 둘 다 면적이 250평이에요. 지목이 둘 다 대입니다. 대.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에 있는 용도 지역도 똑같아. 근데 차량이 어떻게 통행하느냐에 따라서 앞쪽에 있냐 뒤쪽에 있느냐 위치가 다름에 따라서 가치, 유용성 다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완벽하게 똑같은 토지는 존재하지 않아요. 또 학원 옆에 보니까 대방 2차 201동 아파트가 있어요. 201동에 701호하고 801호가 있습니다. 구조, 분양가, 자재 다 똑같아요. 브랜드. 그러나 층수 위치가 달라요. 그리고 또 701호 이게 이제 분양받은 지 4년 됐는데 701호 사는 주부는 아주 깔끔하게 집을 잘 이렇게 정리하는 주부여가지고 예, 분양받은 지 4년 됐는데 가면 깜짝 놀래. 마치 한 6개월밖에 안 된 새 집처럼 보여. 근데 8층 사는 주부 같은 경우는 똑같이 분양받은 지 4년 지났지만 공인중개사공부를 8년째 하고 있어요. 이렇게 8년째. 집안꼴이 엉망이겠죠. 그렇죠. 막 곰팡이 막 있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똑같이 분양된 물건이라 하더라도 관리 상태에 따라서 품질이 또 달라질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부동산은 물리적으로 완벽하게 동질적으로 똑같은 물건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일물일가 법칙이 적용된다 안 된다?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요. 두 번째 점, 네 번째 점도 시험에 나옵니다. 나오는데 우리 시험에 좀 더 비중이 있는 것은 두 번째, 네 번째가 아니고 첫 번째, 세 번째예요. 첫 번째 보니까 완전 경쟁 시장은 다수의 시장 참여자가 존재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 현실의 부동산 시장은요. 우리 저번 주에 유효 수요 유효 공급이란 말 살짝 들어본 것 같은데 유효 수요. 자, 부동산은 고가니까 마음만 가지고는 살 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구매 능력이 있어야지만이 수요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부동산 시장에서는 수요도 공급도 마음은 있겠지만 실제 능력이 갖춰진 사람만 시장에 참여할 수 있어. 그러니까 다수의 시장 참여자가 있다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렇죠? 예, 능력 되는 일부 사람만 참여하는 거니까. 또 하나 있어요. 부동산 시장은 정보가 완전히 공개되어 있는 거 아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해볼래요? 실제로 이제 어제 저번 주에 그 대체제가 전혀 없는 수요곡선이 수직인 제 친구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어머 그런 건 기억 잘하네. 정한이는 수직이라고 배운 적이 있었죠? 자, 기현의 동네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자 볼게요. 이 저수지 옆에 밭이 있는데 거의 한 1,500평 정도 이렇게 되나 봐요. 근데 이 밭 주인이 할아버지셨나 봐. 근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 토지를 예, 이 정한이 후배한테 팔았는데 600만 원에 팔았대요.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 치매가 있으셨는지 어쩐지 1,500평인데 600만 원이면 뭐야? 평당 5천 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봅시다. 그러면 전남 나주시 세지면 거기 무슨 돈인지 모르겠다. 아무튼 무슨 이 동네에 있는 이 토지가 600만 원에 할아버지가 팔겠다라고 내놨어.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극히 적지 않나요? 일부 사람만 알고 일부 사람만 참여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여러모로 뭐 정보도 불안전하고 부동산이 고가이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누구나 다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시장 참여가 제한되겠죠. 그래서 은근히 가끔 나오는 오답이 부동산 시장은 다수의 시장 참여자가 존재하는 특징이 있다. OX, X. 다음 완전 경쟁 시장은 시장에 대한 진입과 탈퇴, 진퇴가 자유롭다라고 이야기해요. 누구나 다 시장에 진입할 수 있고 누구나 다 빠져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그러나 현실의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은 고가니까 누구나 다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능력 되는 사람만 진입할 수 있고. 자, 주식 같은 경우는 현재 시세대로 내놓으면 금방 거래가 된단 말이에요. 금방 빠져나올 수 있죠. 뭐 이익을 보든 손해를 보든. 근데 부동산을 팔려고 내놓으면 빨리 즉각 팔리나요? 임자 만나에 팔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동산은 시장에 진입하는 것도 빠져나오는 것도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시험에
부동산 시장은 시장에 대한 진입과 탈퇴가 자유롭다. OX, X. 예. 그래서 요 정도 다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다. 근데 첫 번째하고 세 번째가 조금 더 비중이 있다는 거 알아둘 필요 있겠네요. 네, 그 정도만. 아무튼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배우는 부동산 시장은 완전한 시장이다, 불완전한 시장이다. 불완전한 시장이다. 그렇게만 좀 알아두시고요. 네. 이제 주거 분리는 오른쪽에 있는 거는요. 그냥 용어만. 소득의 문제로 인해서 고소득층의 주거 지역과 저소득층의 주거 지역이 서로 분리돼서 입지하는 것을 주거 분리다. 그렇게 용어만 잠깐 알아두면 되겠고. 다음. 이제 넘겨서 57페이지. 자, 이제 효율적 시장 이론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이 부분 한번 해볼 텐데, 자, 요거는 이제 먼저 개념이 어떤 거냐면, 자, 정보란 게 있어요. 정보. 그리고 부동산의 가치, 가격이란 게 있는데요. 자, 어디 부동산의 가격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인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많을 텐데, 여기서는 딱 하나, 정보란 것이 부동산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겠다. 자, 잠깐만. 지금 배우는 이 부분은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딱 하나 뭐만 보겠다? 정보. 정보와 가치와의 관계만 놓고 보겠다. 지금 배우는 부분이 딱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효율적 시장은 새로운 정보가 지체 없이 즉각적으로 가치에 영향을 끼치는 시장을 효율적 시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볼래요? 지금 이제 정확하게 10시 15분인데 방금 1분 전에 국토교통부에서 우리 예를 들어서 광주하고 저 장성 사이에 어디를 갔다가 대단지로 뭔가를 이렇게 개발하겠다. 뭐 이런 발표를 했다라고 하자. 그러면 지금 발표 나자마자 바로 부동산 가격 확 오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걸 효율적 시장 이론이라고 그래. 새로운 정보가 지체 없이 즉각적으로 가격에 영향을 끼치는 시장. 이를 갖다 뭘 한다? 효율적 시장이다. 그렇게 그냥 이야기하거든요. 예, 특별한 건 없고. 그래서 지금은 정보와 가치와 관계가 나타나는데, 자, 이윤이란 게 있어요. 이윤. 근데 이윤도 정상 이윤이란 게 있고 초과 이윤이란 게 있어요. 정상 이윤, 초과 이윤. 그럼 한번 해볼 텐데 지금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딱 하나 뭐만 가지고 이야기하겠다? 정보. 정보와 가치와 관계. 그러면 정보를 통해서 정상 이윤을 가져간다는 것은 남들이 아는 정보를 나도 똑같이 알고 있으면 나도 남들하고 똑같은 이윤을 가져가겠죠. 그게 바로 정상 이윤 개념이에요. 정보를 통해서 초과 이윤을 가져가려면 남들이 아는 정보, 모르는 정보. 남들이 모르는 정보를 내가 알아야지 나는 남들보다 더 많은 초과 이윤을 가져갈 수 있다. 이제 이런 식의 접근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우리 책 저기 하단부에 보니까 약성효율적 시장, 중강성효율적 시장, 강성효율적 시장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걸 이제 제가 한번 표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냥. 예. 그러면 표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약성 효율적 시장, 그다음에 준강성 효율적 시장, 다음 강성 효율적 시장 이렇게 이제 구분합니다. 이렇게 예. 자, 구분했을 때, 자, 첫 번째 이런 시장에는 어떠한 정보가 반영이 되는지 한번 체크하는 거예요. 어떤 정보가 반영되는지. 자, 그럼 먼저 약성효율적 시장은 어떤 시장이냐면요.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의 정보만 반영되는 시장을 약성효율적 시장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현실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아요. 사실은. 이렇게 교도소 같은 경우도 그 수감자들 뉴스나 드라마 보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나간 거 녹화해서 보여주긴 해요. 그거는 예, TV는 과거에 나갔던 거. 그러나 라디오 이런 거는 그냥 이렇게 들려준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뉴스 같은 그런 거는 예. 그래서 아무튼 현실적으로 없는 약성효율적 시장은 아무튼 지나가 버린 과거 정보만 반영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됐고요. 중강성 시장은 현재의 정보가 바로바로 반영되는 시장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중강성 시장은 언제의 정보? 현재의 정보. 자, 그러면 현재의 정보가 반영된다는 것은 당연히 과거의 정보도 반영이 되겠어 안 되겠어? 되겠죠. 당연하죠. 그렇죠. 예. 그리고 강성율적 시장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정보, 그러니까 미래 정보까지 반영된다는 것은 모든 정보가 다 반영되는 시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가끔 이거 나와요. 우리가 배우는 부동산 시장은 강성률적 시장으로 나타난다. OX. 어머머머. 아침부터 왜 그래? 왜? 내내 여기서 부동산 시장은 모든 정보가 공개되어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해놨더니 자 웃자간 소리 했죠? 자 부동산 시장은 대부분 강성률적 시장으로 나타난다. OX. X. 부동산 시장은 어디까지만 나타나겠어요? 현재의 정보가 반영되는 중강성 시장까지만 나타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 어떤 정보가 반영되느냐에 따라서 시장을 한번 구분해봤어요. 다음 두 번째는 이번에는 정상 이윤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분석이 이루어져야 되느냐. 자, 정보를 통해서 정상 이윤을 얻는다는 것은 남들이 아는 정보까지만 나도 알고 있으면 정상 이윤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약성 시장에서 정상 이윤을 얻기 위해서는 과거의 정보가 반영된 약성 시장에서는 과거의 정보를 분석하는 기술적 분석을 하면 약성 시장에서는 과거의 정보를 분석하는 기술적 분석을 하면 무슨 이윤을 얻을 수 있다? 정상 이윤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다음. 중강성 시장에 사는 사람들은 현재의 정보를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강성 시장에서는 다른 사람들도 현재의 정보까지 알고 있기 때문에 남들하고 똑같은 정상 이윤을 얻기 위해서는 현재의 정보를 분석하는 기본적 분석을 해야지. 기본적 분석을 해야지 뭘 얻을 수 있다? 정상 이윤을 얻을 수 있다. 이건 뭐 시험거리가 아닌데요. 이거 잠깐 들어볼게요. 기본적 분석이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우리는 스마트폰도 있고 TV도 있고 인터넷 뭐 다 지금 주변에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벌어진 일을 바로바로 알 수 있잖아요. 우리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그 포항 지진 있었잖아요. 근데 문자 바로 왔잖아요. 그렇죠? 바로 오고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기본적 분석은 이거예요. 현재의 정보를 우리는 알려고 노력만 하면 바로 알 수 있어요. 알려고 하는 노력이 TV를 켜거나 인터넷 검색을 하거나 스마트폰을 보거나 해야지 현재의 정보를 알 수 있는 거지. 현재 정보를 알 수 있는 중강성 시장에서 계속 방 문 틀어 잠그고 그냥 방 안에서만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러면 중강성 시장에서도 현재의 어떤 정보가 나타나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기본적 분석은 현재의 정보를 알기 위해서 TV, 라디오 이런 걸 켜야지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기본적 분석. 자, 그러니까 아무튼 중강성 시장에서는 현재의 정보를 알기 위한 이런 노력은 해야지 뭘 얻을 수 있다? 정상 이윤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있잖아요. 강성률적 시장은 시장에 존재하지 않는 거거든요. 사실은 세상에 어디가 모든 정보가 다 반영됐겠어. 아무튼 그러는데 강성률적 시장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정보가 완전히 다 오픈돼 있기 때문에 TV를 켜지 않아도 스마트폰을 보지 않아도 가만히 눈만 감고 있어도 모든 걸 다 할 수 있대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강성률적 시장에서는 정상 이윤을 얻기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 뭐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전혀 시험거리는 아니에요. 아니고 요 두 가지만 다시 해볼게요. 약성률적 시장에서는 사람들이 과거 정보까지만 알고 있으니까 과거 정보만 분석하는 기술적 분석을 하면 뭘 얻을 수 있고 정상 이윤을 얻을 수 있고 중강성 시장에서는 현재의 정보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의 정보를 분석하는 기본적 분석을 하면 뭘 얻을 수 있고 정상 이윤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만. 다음 세 번째 초과 이윤이란 말이 이제 나와요. 그러면 지금 정보를 통해서 초과 이윤을 얻겠다? 그러면 남들이 아는 거 모르는 거. 남들이 모르는 걸 알아야지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디? 약성률적 시장에서는 어떤 정보를 분석해야 되겠어요? 과거, 현재, 미래. 그렇지? 이 동네 사람들은 과거 정보만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나 미래의 정보, 상위 정보인 현재나 미래의 정보를 분석하면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중강성 시장은요. 이 동네 사람들은 현재의 정보까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동네 사람들이 모르는 미래의 정보를 분석하면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강성률적 시장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정보가 모든 사람에게 다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는 남들이 모르는 우수한 우월한 정보 자체가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어떤 정보를 분석한다 하더라도 남들보다 우월한 정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초과이윤은 획득할 수 있다 없다. 초과이윤은 획득할 수 없다. 획득 불가다. 이제 요 정도가 기본 이제 틀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틀이. 자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기본서 보면요. 이제 이런 표가 하나 나와요. 이런 표가 나오니까 그때 이제 한 번 더 체크를 하면 되겠고 한번 다시 해봅시다. 약성은 과거 정보가 반영되고 중강성은 현재, 강성은 모든 정보가 반영된다. 그래서 가끔 나오는 오답. 부동산 시장은 대부분 강성 효율적 시장으로 존재한다 하면 돼야 한대요? 안 되죠. 어디까지만? 중강성 시장까지만 존재한다. 다음. 중강성 시장에서는 기본적 분석을 하면 정상이윤만 얻는 거죠. 근데 만약에 중강성 시장에서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초과이윤 얻는다 이러면 맞아 틀려. 안 되겠죠? 정상이윤만 얻는 거고. 만약에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 현재의 정보를 분석하는 기본적 분석을 하면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다. 이거는 맞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 정도 기본 개념만 가지고 나중에 한번 출발해 보면 됩니다. 아무튼 요걸 효율적 시장 이론이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서는 우리 학생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계산 문제가 하나 나와요. 근데 있잖아요. 나중에 책에 나오면 계산 문제 풀이 과정이 한 3분의 2 페이지 나오거든요. 이만큼 나와요. 근데 답은 그냥 10초도 안 돼서 이렇게 찍을 수 있는 방법을 나중에 알려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시지 않아도 돼. 연습이나 한번 해볼까요? 그래도 어떻게 하는지 그냥 한번 해볼까? 자 볼게요. 그냥 쓰지 마. 이런 게 나와. 막 1년 후에 뭐 개발이 된다면 토지가 뭐 8,800만 원이 되고 개발이 안 된다면 토지는 6,600만 원이 된다. 개발 가능성이 50%, 안 될 가능성이 50%다. 할인율이 10%다. 예. 이랬을 때 뭐 정보 비용이 현재 가치가 얼마냐 해가지고 나중에 기본서 보면요. 책 우리 페이지 3분의 2만큼 풀이 과정이 나와요. 근데 이제 그렇게 않고 그냥 제가 나중에 논리를 알려주면 10초도 안 돼서 끝나. 그냥 한번 시킨 대로 해볼게요. 된다 안 된다 차익이 얼마예요? 아니 차익 말길 못 알아 아침부터 2,200만 원이죠? 2,200만 원이죠. 예. 거기 안 될 가능성이 얼마예요? 그러면 0.5로 곱하면 얼마예요? 반이니까 1,100이죠? 그렇죠? 나누기 1.1하면요. 1,100 나누기 1.1하면 1,000만 원이 되지. 100이 아니고 1,000만 원이 1,000만 원. 아이고 그래요. 아무튼 그러면 답은 그냥 1,000만 원이다 이렇게 그냥 끝나는 방법을 알려줄 거예요. 근데 눈빛을 보니까 네, 그래요. 아무튼 계산 문제가 하나 나오는데요. 그냥 바로 그냥 하나 줍고 넘어가는 방법을 알려주면 절대 이제 틀리지 않는 어떤 그런 게 이제 하나 있어요. 네. 기쁨을 주려고 그랬더니 눈빛이 이상해. 아유, 자 다음. 이제 오른쪽에 59페이지 보니까 이제 부동산 정책이 나와요. 정책. 일단 한 장 넘길게요. 이제 부동산 정책이 나오는데 정책이 뭔지 한번 그려볼 거예요. 자, 부동산 시장이 있어요. 부동산 시장이 있는데 시장은 시장으로서 제 역할을 해야 돼요. 뭐 자원 배분도 하고 어쩌고 저쩌고 뭐 이거 해야 돼. 근데 이 시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가지고 시장에서 문제가 꽝 하고 터졌대요. 이걸 갖다가 우리가 부동산 문제다라고 이야기해요. 부동산 문제. 근데 이제 정부가 한번 보는 거예요. 정부가 시장에서 나타난 이 부동산 시장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있었는데 사실 정부는요 무조건 시장에 개입하는 건 좋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저도 이제 책을 많이 이렇게 보고 만지고 하다 보니까 그 가장 이렇게 막 닭살이 확 돋고 이렇게 기분 나쁜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책장 넘기다가 책의 페이지에 이렇게 손을 싹 베는 경우 있죠. 소름이 확 돋아. 저는 되게 그게 싫거든요. 정말 기분이 좀 더러운 그런 기분이 나. 막 이게 피 한 방울 흘리면 좀 그런데 자 봅시다. 방금 제가 책을 넘기다가 살짝 비했어요. 그러니까 기분이 좀 안 좋긴 하지만 상처가 나긴 났죠. 이런 상처 같은 경우는 굳이 약을 바르지 않고 가만 놔둬도 치유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가만 놔둬도 돼요. 근데 칼로 뭐 자르다 이렇게 한 1cm가 손에 빈 거야.
그러면 가만 놔두면 안 되죠. 그렇죠? 이때는 병원 가서 약도 바르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보니까 이 상처가 이 문제가 가만히 놔둬도 조만간에 시장에서 원만하게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된다면 굳이 정부는 개입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정부가 보니까 이 문제는 가만히 놔두면 해결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정부가 시장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입을 합니다. 개입. 그래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뭐라 불러주냐면 정책이다라고 불러줘요. 뭐라 불러준다? 정책. 근데 어떤 시장에 개입하는 거냐면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이다. 예, 그래요. 그래서 정책은 부동산 정책은 한마디로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거. 그걸 갖다가 그냥 부동산 정책이다.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동산 정책. 자, 그러면 정부가 개입하는 게 정책인데 그러면 정부는 시장 개입을 통해서 뭔가 원하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뭔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책에 잠깐 보니까 오늘 쓰지는 않을 건데요. 양가로 2번에 보면 정책의 경제적 기능이란 말이 있고 또 양가로 3번은 정책의 정치적 기능이라는 게 있죠. 그렇죠? 그래서 밑줄은 긋지 마요. 지금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데 이럴 수가 있겠죠. 어떤 소득의 양극화가 너무 심해져 가지고 빈부격차가 심해지면 정부가 형평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개입할 수도 있겠죠. 야, 그래서 야, 저기 고소득층 고가주택들은 세율을 높이고 저소득층 저가주택은 세율을 낮춰가지고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한 어떤 그런 목적을 가지고 개입할 수도 있고요. 물론 그것도 나오지만 파란색 2번 뭐라고 나왔어요? 거기 보니까 시장 실패 있죠. 시장이 지 기능을 못 해가지고 나타나는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좀 더 큽니다. 비중이. 시장 실패. 근데 오른쪽 페이지 그 파란색 4번을 보니까요. 무슨 실패 나왔어요? 정부 실패 나왔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용어들이 시험에 나오거든요. 시장 실패는 시장이 제 기능을 못해서 나타나는 게 시장 실패예요. 정부 실패는 정부의 정책이 잘못돼서 나타나는 게 정부 실패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시장이 실패하면 무슨 실패? 시장 실패. 정부가 실패하면 정부 실패. 시험이 떨어지면 시험 실패. 뭐 그러면 돼요. 그냥 아무튼 이렇게 용어 정도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다시 오른쪽 페이지 봅니다. 정부가 개입하는 게 정책이라고 그랬는데 오른쪽 페이지 보니까 양가로 2번하고 양가로 3번이 시험에 제법 잘 나와요. 제법 잘 나와요. 양가로 2번은 무슨 개입 나왔어요? 직접 개입 방식. 양가로 3번은 간접 개입 방식이 있는데 자, 직접 개입 방식은 정부가 수요자 공급자 역할을 직접 하는 거. 그게 이제 직접 개입 방식이에요. 직접 개입. 네. 간접 개입은 정부가 수요 공급자 역할을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수요 공급에 영향을 끼칠 의도로 세금이라든지 어떤 보조금, 부담금 뭐 이런 거라든지 뭐 금리를 조절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개입하는 게 간접 개입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제 우리 책에 이제 직접 개입 방식을 보니까 일단 가격 통제 임대료 규제 요거는 일단 지워 놓으세요. 보시면 안 돼요. 지금은 시험에 직접 나오진 않았는데 자꾸 논란거리를 만들고 있어요. 놔두고 제일 시험에 잘 나오는 게 거기 보니까 공공 임대주택 사업이라고 혹시 보이세요? 네. 자, 우리 저번 말 했는데 이제 앞으로 정부 공공이란 말이 나와요. 정부 공공. 그러면 우리 시험에서 나오는 정부와 공공은 정부, 광주 광역시 지자체, LH 같은 공기업 묶어서 전부 다 그냥 정부 또는 공공이라 합니다. 그러면 공공 임대주택 공급은 공공이 정부가 공공이 임대주택을 지어서 공급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직접 공급자 역할을 하는 거죠. 무슨 개입? 직접 개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직접 개입. 다음 수용이죠. 토지 수용. 토지 수용도 강제성을 띠긴 하지만 공공이 돈 주고 토지를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공공이 수요자 역할을 했으니까 무슨 개입? 직접 개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다음 간접 개입은 수요 공급에 영향을 끼칠 의도로 개입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만약에 광주광역시에서 주택 지을 토지가 부족해서 LH 이런 데서 직접
택지 개발을 하면 직접 개입이겠지만 광주 광역시에서 보니까 우리 광주시에서 택지를 개발하는 건설사들에게는 예, 취득세 감면이라든지 보조금을 준다든지 뭐 어떤 혜택을 준다. 그런 것은 공급이 원활하게 나타나도록 보조적인 수단을 이용하는 거죠. 그런 개념이 무슨 개입? 간접 개입. 그래서 예, 보조금 지급 뭐 한다든지 또는 개발 부담금 부과한다든지 취득세, LTV, DTI 이런 식의 접근은 간접 개입이다. 그렇게. 그래서 요거는 시험에 이제 뭐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전혀 문제거리가 안 됩니다. 나중에 모의고사 같은 데 보면요. 맨날 나오는 게 요겁니다. 아무튼 그 정도 개념만 보시면 되겠고. 네. 자, 넘겨서 62페이지. 지금 과정은요. 뭔가를 자꾸 연결시키려고 하지 말고 단락단락 그 내용에 대한 개념을 알아들으면 되는 거예요. 뭔가 연결시키지 마세요. 저도 일부러 안 해요. 근데 나중에 기본서 보면요. 시장 실패 원인에는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다. 그러면서 요것은 뭐고 요것은 뭐고 이렇게 연결시킬 텐데 지금은 그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자, 책에 보니까 무슨 효과 나왔어요? 외부 효과 나왔죠? 내부 효과래, 자체 효과래, 외부 효과래. 아, 외부 효과구나. 그러니까 이 말이네. 부동산이 이렇게 있는데 부동산의 가격을 결정할 때 부동산 내부 자체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고 그런 게 아니고 이 부동산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 주변 지역으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아서 가격의 변화가 생길 수 있겠다. 뭐 이런 말인가 봐. 그러면 자 볼게요. 토지는 움직인다, 움직이지 않는다. 부동성. 그리고 토지는 인접 토지하고 인접에 있어요. 부동성과 인접성이 있어요. 저번 주 잠깐 한번 이야기했는데 기억은 안 날 거예요 전혀. 예. 자 K7 자동차를 샀어요. 이 자동차를 샀거든요. 근데 자동차 샀는데 저기 호수공원 옆에다가 주차했을 때의 가격과 쓰레기 매립장 옆에 주차했을 때의 가격 중에 어떨 때 가격이 더 쌀까요? 그걸 잘 알고 있네. 똑같지. 예. 어떤 학생들은 쓰레기 매립장이요 그러는데 그런 쓰레기 같은 소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K7은 움직이죠. 움직이는 물건이기 때문에 주차되어 있는 그 외부 환경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이 자동차 가격은 영향을 안 받아.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K7 자동차는 그 차량 내부 자체의 상태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부동산은 움직인다, 움직이지 않는다.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이 주변 외부 지역의 상황에 의해서 가격 형성에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죠. 그걸 그냥 외부 효과라고 이야기해요. 외부 효과. 외부 효과. 예. 자, 근데 이제 일단 그 동그라미 1번에 외부 효과 바로 이제 밑에 용어가 있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외부 효과란 어떤 경제 주체가 다른 경제 주체에게 시장의 가격 기구를 통하지 않고 의도하지 않은 밑줄을 그어봐요. 의도하지 않은. 이제 나중에 함정이 한 번씩 나와요. 외부 효과는 의도하지 않은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요. 의도하지 않았다. 의도하지 않았다. 예. 자, 예, 볼게요. 도로 옆에 갑돌이 토지하고 을돌이 토지가 이렇게 있었어요. 을돌이 토지가. 예. 근데 을돌이가 자기 토지에다가 농사를 지으려고 이렇게 두엄 막 이런 것들을 이렇게 뿌렸어. 그러면 냄새 나겠죠. 무슨 냄새? 똥 냄새 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을돌이는 자기 토지에다가 농사 짓기 위해서 예, 그냥 한 거지. 을돌이한테 피해를 주려고 한 건 아니죠. 의도했어요, 안 했어요? 의도하지 않게 영향을 준 거죠. 그런 개념 외부 효과인데, 자, 그래서 외부 효과는 의도했다, 의도하지 않았다? 의도하지 않았다가 바로 외부 효과입니다. 근데 갑돌이가 이제 식당을 하고 있어요. 식당을 하고 있어. 근데 실제로 뭐 그런 그러니까 세상 살다 보면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다고 해요. 그래서 보면 실제로 이제 뭐 그런 것도 있다고 그래. 여기 식당을 하고 있는데 되게 잘 돼요. 근데
을돌인 식당이 잘 안 돼. 근데 실제로 저기 어디냐 저 서구 저기 그 뭐지 그 연못 옆에 뭐 식당이 있었는데 동산구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요. 근데 이제 실제로 있는 거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저기 가서 봐. 그게 동신고등학교인가 그 앞에 무슨 대동인가 그 연못 있고 그런가요? 그쪽이 이제 실제로 있는 건데 어떤 거냐면 여기 낙지 유명한데 혹시 가보셨나 모르겠다. 막 줄 서서 먹는데, 예, 저도 몇 번 가봤는데. 근데 이제 길이 이렇게 큰 길이 이렇게 있고 여기 조그만 길이 이렇게 이제 연결이 돼요.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근데 여기 이제 식당이 이렇게 있어요. 식당이 이건 을돌이 식당이라 할게. 장사 안 돼요. 거의 이제 문 닫으나. 예. 근데 이쪽은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열받겠죠. 근데 이 토지가 이 사람 거예요. 원래는 길이 이만큼 됐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차들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했는데 어느 날 가봤더니 길이 확 좁아진 거야. 봤더니 이 사람이 측량을 해가지고 그냥 이것도 그냥 이제 그냥 길로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자기 토지만큼 경계를 이렇게 철조망을 이렇게 쳐놓은 거야. 이렇게 쳐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어느 날 한 번 가는데 갑자기 길이 확 좁아진 거야.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열받았나 보지. 그래가지고 철조망을 이렇게 딱 이렇게 쳐놓은 거예요. 예. 그래도 여전히 장사는 잘 되더만.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모습이 있더라고.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여기에 텃밭이었거든요. 이 텃밭을 잘 활용하면 아마 이제 그 이 사람은 어차피 장사도 안 되고 그러니까 너도 주차 공간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면 이 땅을 네가 매입해라. 아마 이런 의도를 가졌던 것 같아. 그러면 이런 방법을 쓰면 안 되죠. 이런 방법 쓰지 말고 신사답게 농사를 지어야 돼 있다가 두엄 잔뜩 뿌리고 친환경 농법을 이렇게 해가지고 막 뿌려놓는 거지. 그럼 누가 뭐라고 그래 자기가 저기 하는데 그러면 아마 이 식당 오는 사람들이 이 냄새 때문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매매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방법을 썼더라고. 이게 참 잘못하고 있는 거죠. 자, 아무튼 자 외부유가는 의도하지 않았단데 만약 이번에는 을돌이가 갑돌이에게 피해를 주려고 만약에 도움을 뿌려가지고 이런 의도를 가지고 피해를 줬다 그러면 그건 외부유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아무튼 외부유가는 의도했다, 의도하지 않았다, 의도하지 않았다. 어디 볼게요. 기출 문제. A 지역이 있다. A 지역이 있는데 A 지역의 주택 가격이 너무 비싼 거예요. 주택 가격이. 그래서 정부가 A 지역의 주택 가격을 안정화시킬 목적으로 규제를 했어. 그랬더니 A 지역의 주택 가격이 하락했다. 그러면 이제 외부유가도 나에게 이익을 주면 정외부유가, 손을 주면 부외부유가라고 하는데 그러면 정부가 이 지역의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규제를 해서 이 지역의 주택 가격이 하락했다. 그러면 이 지역 사람들 기분 나쁘겠죠? 이런 경우에는 부외부유가다라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외부유가는 의도하지 않은 거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주택 가격을 안정화시킬 의도를 가지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유가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가끔 저 지문이 한 번씩 툭 튀어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외부유가는 의도하지 않은 것이다. 그 정도만 그냥 알고 있으면 돼요. 외부유가는 의도했다, 의도하지 않았다, 의도하지 않았다. 다음 됐고요. 자 이제 외부유가를 다시 구분해 볼게요. 정의 외부유가라는 게 있어요. 정의 외부유가. 다음 부의 외부유가. 자 앞으로 정의 레버리지 효과, 부의 레버리지 효과 막 이런 게 막 나올 거예요. 자 일단 정의 레버리지 정의 외부유가, 부의 외부유가 중에 어떤 게 좀 더 정감이 가요? 그렇죠. 정의 또 정감이 가는 거죠 이게. 자 그러면 얘는 어떤 상황이냐면요. 내 토지는 별 볼 일 없는 맹지였는데 내 토지 주변이 개발돼 가지고 도로가 뻥 뚫리면서 내 토지를 물고 들어갔어. 땅값이 한 10배 돼버린 거야. 올라버린 거야. 그러면 나 좋죠. 그렇죠. 나에게 이익이 생겼죠. 그런 걸 갖다가 정의 외부유가 그렇게 불러줍니다. 다른 말로 뭐 외부 경제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그럼 이런 경우는 사람들이 선호해요, 싫어해요? 굉장히 선호하는 거죠. 그래서 너는 프리스 인마이 프론티아드 너는 제발 좋으니까 우리 앞으로 와달라 해서 핀피라고 이야기해요. 핀피 뭐라 한다? 핀피 이렇게. 네. 다음 부예부유가 있죠. 부예부유가 내 토지 주변에 세대
세계 최대 규모 납골당이 조성된대. 그러면 밤마다 뭐 나와? 귀신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내 토지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럼 좋아 안 좋아? 안 좋죠. 이런 경우를 부의 외부 효과, 외부 불경제. 그러면 사람들이 이런 경우에는 이런 시설들은 혐오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시설들은 낫, 인마이, 백야드 너는 싫으니까 내 곁에 있지 말고 저리 가버려라. 그래서 무슨 현상이란다? 님비 현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님비 현상. 예. 근데 이제 영어는 못 써도 괜찮아요. 영어는. 근데 시험에 가끔 이런 지문이 나와요. 정의 외부 효과는 님비 현상이라 한다. 맞아 틀려? 틀렸죠. 님비는 부외부 효과고 핀피가 정외부 효과죠. 그러니까 정외부 효과는 핀피, 부외부 효과는 님비. 이 정도 용어는 알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시험에 나오니까. 네. 자, 그래서 일단은 정외부 효과, 부외부 효과 이렇게 구분했는데 여기서 말이죠. 이제 지금은 용어 정도만 정리를 하면 돼요. 근데 앞으로 이런 게 나올 거예요. 과대, 과소 이런 게 나올 거예요. 적정량보다 더 많은 것은 과대죠. 적정량보다 적은 것은 과소죠. 그러면 앞으로 우리 이렇게 할 거예요. 좋은 것은 과소, 부족하고 안 좋은 것은 과대 이렇게 할 거예요. 자, 따라해 볼게요. 좋은 것은 과소, 안 좋은 것은 과대. 시작. 좋은 것은 과소, 안 좋은 것은 과대. 핵심 포인트가 결국 과대 생산이냐 과소 생산이냐 그거 물어보거든요. 자, 어디? 이제 세부 설명 없이 그냥 지금은 개념만 잡고 넘어갈 거예요. 그러면 정예비과는 좋은 거 안 좋은 거? 과, 소. 부예비과는 좋은 거 안 좋은 거? 과, 대. 요게 시험에 제일 잘 나옵니다. 이게. 예. 부예비과는 안 좋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보다 지나치게 많은 양이 생산된다. 막 이런 표현들이 나중에 기본서에 쫙 정리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볼 필요 없어요. 지금은 용어 정리만 하고요. 좋은 것은 과소, 안 좋은 것은 과대. 그 소리만 들으면 돼. 그러니까 정예비과는 뭐가 되고 과소, 부예비과는 과대. 이렇게 용어 정리만 지금 하면 돼요. 용어 정리만. 네. 다음. 게다가 오른쪽 페이지에 잠깐 보니까 저기 파란색 2번에 혹시 뭐 나왔어요? 공공재 나왔죠. 종종 시험에 나와요. 우리 국민들은 세금을 내요. 사실은 국가는 우리 국민들한테 정성껏 우리 국민들을 이렇게 보살피고 존경하고 그렇게 보살피고 살아야 돼. 우리 국민들이 세금 내니까 국가가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오늘도 애국자세요. 아침에 오면서 커피 여기 밑에서 사드신 분, 그 커피 안에 세금이 들었어요. 세금 내신 거죠? 그렇죠. 아침에 버스 타고 오신 분, 거기도 세금 들어가 있어요. 네. 운동화 신고 걸어오신 분, 또 운동화가 닳잖아. 그거 살 때도 세금 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는 모든 게 결국 세금 속에서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세금 내고 사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국가가 그 세금 모아가지고 대신 집행을 해주는 거예요. 대신. 그래서 학교, 그러니까 학교, 뭐 도로, 철도, 공항 또는 뭐 국방, 치안, 소방 등등등 이런 걸 갖다 공공재라고 그래요. 우리 국민들이 내는 세금 가지고 국가가 제공해 주는 거 이렇게. 자, 근데 그런 개념은 시험에 나와도 그 책에 의미가 있는데요. 오답이 절대 오답거리가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고. 동그라미 2번에 공공재의 특성 중에 동그라미 니은에 보니까 혹시 소비의 비배제성 뭐 이런 말이 있죠. 소비 비배제성. 그래서 용어만 잠깐 볼게요. 비배제라는 것은 배제할 수 있대요, 없대요? 그렇죠. 민법 시간에 나중에 무임승차란 말을 배우실 거예요. 자, 무임승차. 시장에는 공짜가 없어요. 시장에는. 만약에 제가 아침에 여기서 택시를 타가지고 택시 기사한테 아저씨 저기 송정역까지 좀 데려다 주세요. 그럼 택시 기사가 뭐라 하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죠. 근데 아저씨 잠깐만요. 제가 돈이 없으니까 공짜로 태워주세요. 그럼 뭐라 할까요? 확 한마디면 끝나는 거죠. 내려야지 안 맞으려면. 그러면 시장에서는 공짜가 없기 때문에 무임승차자는 배제시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공공재는 무임승차가 발생해도 배제시킬 수가 없대요. 예를 들어서 갑돌이네 집에 불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119에 전화했더니 막 이렇게 소방차가 막 금방 온 거야. 그러니까 불 끄려고 딱 하는데 갑자기 소방차가 야 철수 해가지고 철수해 버린 거야.
굴라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갑돌이가 세금을 20년 동안 안 낸 예, 체납자. 예, 아주 지독한 놈이야. 그래가지고 소방서에서 불 끄러 딱 갔거든요. 소방관이. 근데 센터에 전화 온 거야. 저기 있잖아. 갑돌이란 놈은 세금을 여지껏 한 푼도 안 냈기 때문에 소방 공공재 서비스를 받을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불 안 꺼줘도 되니까 빨리 다 철수해.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시장 논리라면 가능합니다. 시장 논리라면 가능하죠. 그죠? 근데 이 소방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일단은 세금 안 낸 건 나중 문제고 일단 우선적으로 불을 꺼줘야 되는 거 맞죠? 그래서 무임승차가 발생해도 배제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걸 갖다가 이제 나중에 비배제성이라는 용어를 다시 한번 제가 체크해 줄게요. 지금 용어만 잠깐 받고 됐고요. 핵심이 이거예요. 공공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하면요 무조건 답이 이게 나와요. 공공재는 사회적으로 충분하게 많은 양이 공급된다. 무조건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 왜 그런지 설명해 주지 않을 거예요. 지금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좋은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과소. 안 좋은 것은 과대라고 그랬죠. 지금은 단순하게만 가세요. 지금은. 그래서 정예비효과 좋은 거 과소, 부예비효과 안 좋은 거 과대. 공공재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좋은 거죠. 공공재 과대 과소. 딱 그렇게만 지금 딱 짚고 넘어가면 돼요. 자, 한 번만 더 할게요. 자, 좋은 것은 뭐? 과소. 안 좋은 것은 과대. 정예비효과는 과소, 부예비효과는 과대. 공공재는 과소. 그렇게만 딱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네. 자, 이제 64페이지. 임대주택 정책과 조세 정책 나왔죠? 예, 요거는 잠깐 휴식했다 좀 진행할게요. 네.